해시셋의 특징 중에서 해시셋 그죠? 셋 계열의 특징 중에서 중복을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중복 판단은 도대체 뭘로 합니까? 라고 그러지? 뭘로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을 했는데, 중복 처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일반적인 상수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멤버로 했는데 비슷하게 우리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저희도 멤버라고 할까요? 저 멤버요. 근데 이제 키는 다르게 할 거예요. 너무 멤버 긴데? 퍼슨. 전 스튜던트? 퍼슨이요. 미안해요. 퍼슨.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알죠? 자, 스트링. 이메일은 대충 쓸게요. 형식. 그 다음에요. 스트링. 이름이요. 두 가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접근 제한을 당연히 뭐 퍼블릭이 아닌 뭘로 해줘요? 프라이빗 놓고 하면은 게터 세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생략하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놓고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편의상 제가 all argument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뭐 단축키로 만드셔도 되고요. 직접 쳐셔도 되는데 직접 치는 걸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되겠죠. 그죠? all argument 생성자 뭐라고요? 생성자인데 해당하는 인스턴스 필드를 매개 변수로 하고 있는 거 모두. 그러면 이게 생성자잖아요. 그죠? 이게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에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대답하고. 그러면 요 놈을 어디로 한다고요? 매개 변수로 갖는 생성자가 존재할 겁니다. 모두. 요 놈도 매개 변수로 존재한다고요. 그지? 그래서 생성자 호출할 때 이메일과 네임을 입력받아서 필드를 초기화해 주겠죠. 그래서 초기화 기능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this.email은 이메일 기억하시죠? 만들 수 있겠죠? 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무슨 소린지 만들지는 몰라도 알아는 먹어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아니, 이거는 만드는 거야. 연습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셔야지 소통은 돼야 되겠죠. 내가 손가락이 아직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머리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맞아요? 그거 가능하죠. 네. 자, 테스트 좀 할게요. 셋 계열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뭐요? 중복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복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요? 따로 만들어서 할게요. 그래서 퍼슨 테스트 1번 01번. 자, 그냥 단순히 이거 뭐야? 야, 이거 거기 갔어. 일단요, 셋계열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요 중복 처리를 기본적으로 객체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네, 객체일 경우에 일반적인 프리미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가 다르면은 뭐 같다 하고 있고요. 그지? 네, 문자 같은 경우는 equals라는 걸 쓰면은 일단 같은지 안 한지 판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가 같은지 안 같은지. 거기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문자 할 때처럼 뭐가 다르면 문자를 new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면은 다르다고 판단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첫 번째 이제 판단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인스턴스가 다르면 다르다. 무슨 얘기일까요? 퍼슨 객체로 이렇게 만든다고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있어요? P1는 new person 만듭니다. 간단하게 쓸까요? 테스트 01 골뱅이 테스트.com
이고요. 이름은요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퍼스는 교재 있는 거랑 어제 흡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넣었다가 복사해서 집어넣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넣은 거랑은 다르죠. 이게 P1이에요 라고 하면 P1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랑 그 다음에 person 3는 new person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넣었어요. 이거랑 세 개가 다 같은 겁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볼까요?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P1과 P2는 같은 겁니까? P1은 이렇게 표현하면 P2가 같습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라고 판별해줘요? 같다고요? 네, 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객체가 몇 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요. 객체 몇 개 만들어졌어요? 네, 메모리상에서는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써져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다가 만약에 직접 들어갔다 하면 지금 넣었던 거 테스트 01에 골뱅이 들어갔고 이름이 또 하나가 테스트라고 들어가죠, 그지?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지? 힙 메모리고요. 얘를 누가 참조하고 있어요? P1이라는 누구요? 스택 변수에서 여기 있는 주소가 만약에 X의 100번지다 라면 여기 있는 번호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뭐가 저장이 되는 거야? X의 100번이 저장됐다라고 간주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됐었죠? 자, 그럼 이 코드는 무슨 뜻일까요? P1에 저장된 이 주소를 어디에다가요? P2에 있는 변수에다가 뭐 해라? 복사해서 넣어라 라고. 요거죠. X에 여기서 뭐가 넘어가는 거야? 100이요. 그렇죠? 단순 비교만 해도 같죠? 그리고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도 어때요? 인스턴스가? 같네요. 그죠? 참조 변수의 값이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저 어떻게 나온다고요? true. 와, 그러면 객체 변수기 때문에 equals를 쓸 수 있습니까? equals 라고 쓸 수 있습니까? p 뭐야? 2라고 쓸 수 있습니까? equals라는 걸 쓸 수 있어요. P1에는 우리가 보시면 메서드 equals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쓸 수 있어요. 네, 왜 그런 거냐면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안에 존재하는 놈이 equals는 어디 있어요? 오브젝트 안에 있어요. 클릭하면 오브젝트 클래스 열리죠. 그죠? 오브젝트 equals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얘를 할 이유가 없는 게 객체가 들어왔잖아요. 객체가 들어오면 뭐 하고 있어요? this는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등호로 비교한 거랑 똑같다 지금. 맞아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은 메서드를 equals 메서드를 썼는데 넘어가는 거는 뭐란 얘기예요? P2 요놈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왔어요? 안쪽에는 this. 그러면 P1과 P2가 비교돼서 같니? 해서 리턴을 해준대요.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이렇게 쓴 거랑 객체 타입은 똑같습니다. 문자열은 아니고요. 그죠? 문자열은 아니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신가요? 요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equals가 떠서? 그래서 둘 다 뭐라고 판단해요? 같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물어본들 이렇게 물어본들 현재로서는 같다 다르다? 뭐 틀릴 바가 없네요. 근데 맞아요. 결국에는 이것들은 단순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해시코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P1의 해시코드 봐볼까요?
해시코드 메서드도 누가 제공하고 있다고요? 해시코드 메서드도 누가 제공해줘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제공해줘요? 네,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시코드. 해시코드 찍어보면은 얘 누구 있어요? 누구 클래스야? 오브젝트 클래스야. 네이티브 인트형으로 어떤 해시코드 값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숫자로 일단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P2의 해시코드도 볼까요? P2 거는 P2의 해시코드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P1의 해시코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누구를 판단한다? 단순 비교하는데 이퀄즈라는 것들은 연산자가 여기는 일단은 단순히 해시코드만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같죠 지금. 같기 때문에 true로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일단은 세 번째 거랑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요 코드를 똑같이 쓸 거라고요. 아래다가. 근데 이제 P1과 P2는 어차피 같은 놈이니까 아무거나 잡아놓고 P3랑 비교해 볼게요. P1과 P3 비교하면 P1과 P3는 얘는 우리가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주석 처리할까요? 이미 봤죠? 같은 거 봤었죠? 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같아야 달라요? 라고 하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는요. 어차피 요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일단 단순 비교, 이거는 이제 단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해시코드 값을 통해서 단순 비교하고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시코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시코드가 다르죠. 다르니까 당연히 둘 다 펄스예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이퀄즈로 했을 때는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는 별도로 정의가 된 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얘를 오버라이드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요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똑같이 넣는데 얘가 중복으로 검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냐면 회원가입을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사람이 두 명이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퀄즈로 물어봐도 그렇고 둥호 2개짜리로 그죠? 물어봐도 그렇고 졸리죠. 아래 그 코드는 요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new라는 3번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new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만든 거야? 그렇죠? 새로 만든 거지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우연찮게 같은 것 뿐이에요. 우연찮은 거야. 의도해서 만든 거긴 하죠. 뭐지? 테스트, 여기도 01이고 여기다 이름 뭐예요? 테스트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여기 있는 거는 그저 99번지라고 할게요. 그냥요. 그래서 어디다 저장했어요? P3에다가 넣었어요. 요렇게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값은 뭐라고요? x의 99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퀄 연산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같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쵸? 단순 비교만 하고 이퀄즈로 물어봤더니 이퀄즈 같더니 메서드에서도 또 뭘로 물어요? 같니?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내용이 같니? 라고 물어보려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네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 되겠지 않을까요? 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 주소가 달라도 여기 있는 주소가 만약에 다르면 이 얘기예요. 만약에 주소가 다른데 얘가 객체잖아요. 그지? 객체니까 뭐까지요? 안에 있는 필드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모두 다 같으면 같은 걸로 하자. 할 수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equals라는 메서드를 오버로딩
합니다. 또는 해시코드를 오버로딩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은요,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에요, 뭘 처리한다고요? 해시코드를 비교해서 해시코드가 같으면 일단 같은 걸로 판단한다. 이 연산이 해시코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해요. 해시코드 연산만 해요. 그러면은 그 해시코드가 아니고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뭘 하시면 되겠다? 여기 있는 것들을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와, 얘는 어렵게 났냐? 이퀄즈만 일단은 그리고 문자의 지금 두 개 데이터가 이제 문자이잖아요. 지금 문자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데이터들이요, 그지? 이 객체를 자바에서 뭘 해야 돼요? 이메일과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단순 비교했을 때 또는 이퀄즈 메서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다르게 판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같다라고 다르다 그죠? 2하고 3번이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시세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거부터 봐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오버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앞서가려고 했네요. 그래서 해시셋의 테스트 한 번 더 할게요. 테스트 02번째.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은 일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뭘로 하겠다고요? person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셋이고요. 데이터 타입은 그럼 뭘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있는 person으로 할게요 라고 set person 타입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셋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해시 셋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new 해시 셋. 자, set add person new person. 이메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테스트 test.com 이름도 테스트. 이렇게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넣는데 똑같은 게 들어갔다고요. 사이즈 몇 개요? 사이즈 몇 개요? 셋의 사이즈는 몇 개? 몇 개? 두 개. 두 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두 개 나오면 애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르다라는 건 알아요. 인스턴스가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얘를 허용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회원가입을 똑같은 아이디와 패스 그 이름으로 두 개를 가입하게 된 거잖아요, 그치? 넷버 계정이 두 개가 있으면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물론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두 개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출력할 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출력할 때 셋 계열에서 가지고 오죠? 누구를요? 이렇게 person 가져와서 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는 P의 이름은 .email 찍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구라고요? name이죠. 찍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사람 찍어볼 거고요. 제가 내용은 앞에다가 안 썼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메일이고요. 내용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똑같은 정보가 또 뜨면 되겠냐고.
아이고 진짜 오타. 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뒀더니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하죠. 지금 보시면 그죠?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요런 게 존재하면은 애매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거 두 개를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해야 되는데 중복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오버라이드요. 방금 했던 오버라이드 할 건데요. 뭐가 오버라이드 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퍼슨 객체가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 있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가능합니다. 누구야? 부모 클래스 누구? 메서드 오버라이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상속관계에 있으면 가능하죠? 상속하고 있어요? 네,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메서드 찍어볼 건데 단축키를 Alt Shift S 찍으시고 오버라이드 또는 임플리먼트 가능한 메서드 요거 클릭하면 목록들이 뜹니다. 몇 개 있어요? 오브젝트에는 컬럼도 있고요, equals 있고요, finalize, 해시코드, toString 등이 있네요. 얘네들을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노란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요놈이요, equals, 해시코드나 toString은 가능하대요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toString은 출력하는 객체 코드로 출력하는 거고요. 요놈을 오버라이드 하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오버라이드해서 쓰세요 라고 썼죠. 별도로 우리가 이제 재정리 코드를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슈퍼에는 해시코드를 그대로 쓸게요 라는 얘기고요. 슈퍼에는 equals를 그대로 쓸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버라이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로 표현한 거요. 실제 안쪽에 있는 해시코드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요. 뭘 비교하라고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같은지까지 좀 비교해가지고 이 컬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오버라이드를 제가 말한 거를 코드로 이제 바꾸셔야 된다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위에 거가 지금 equals가 되는 equals부터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true, false를 판단할 건데 단순하게 여기 슈퍼에 있는 거는 일단은 제거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일단 요놈 널 처리로 바꿀게요. 일단 널로 넣을까요? 근데 분리되는 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널을 넣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일단은 디폴트 타입이 뭘로 해주면 돼요? 일단 펄스로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스로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유 졸려, 너무 졸리다. 자, 아까 얘기한 거 equals부터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죠? 그냥 단순 비교하지 말고, 그 얘기가 누구야? 해시코드로만 비교하지 말고 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위쪽에 나와 있긴 이거는 이제 멤버 객체 인스턴스 오브 얘 썼는데, 그래요, 이렇게 씁시다. 교재에 있는 거대로 할게요. 괜히 또 바꿔가면 그렇긴 하니까. 근데 사실은 다르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if 만약에요, 여기 있는 obj가요 equal 통해서 비교하는 수치요, 첫 번째 거랑 누구랑 보면 instance of 이면 어디에? person이죠.
같은 인스턴스 객체이니라고 그지? 같으면 퍼슨 객체로 만들었으면 이것도 퍼슨 객체잖아요. 어제 인스턴스잖아요. 같은 인스턴스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멤버를 멤버란다. 퍼슨을 OBJ에다가 넣고요. 근데 넘어오는 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퍼슨이 이 오브젝트로 들어오니까 다시 퍼슨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캐스팅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줘야 되겠다.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고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여기 있는 퍼슨 요 놈이고요. 그지? 여기 있는 놈을 일단 퍼슨 객체로 바꿨어요. 오브젝트를 퍼슨 객체로 바꿨고요. 그럼 요 놈은 디스죠. 디스 객체니까 디스랑 한번 처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P가 여기에 있는 이메일, 디스에 있는 이메일과 네임하고 같습니까를 둘 다 같으면 같은 걸로 하자. 근데 두 개 다 지금 문자열이잖아. 지금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이퀄즈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려고요. 리턴 여기다가 이렇게 써져 있네요. P에 있는 이름하고 이퀄즈 누구요? 여기 있는 현재 있는 이메일 여기는 이름이니까 이메일부터 할까? 이름하고 같니라고 같고 그리고 누구랑 같으면 똑같죠. P에 있는 넘어온 지금 파라미터 오브젝트에 있는 놈하고 누구요? 이메일이 순서는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메일이 누구면 equals이면 누구랑 여기 있는 이메일과 equals이면 두 개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같으면 같은 걸로 판단하자. 둘 다 같으면 모든 데이터가 같으면 true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equals면은 true요. 아니면 false. 그죠? LG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맞을까요? 요렇게요. 그럼 해시코드는요. 해시코드도 뭘로 판별하냐면 그 현재로는 객체의 해시코드를 판단하잖아요. 지금 객체의 해시코드를 판단하잖아요. 이 해시코드는 현재에는 객체를 만들면 이게 같으면 일단 같은 걸로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요? 해시코드가 같으면 누구의 해시코드? 여기도 해시코드고 여기도 해시코드니까 어떻게 바꿔줘요? 여기 있는 이메일의 해시코드요 라고 요거는 문자 해시코드잖아요. 그죠? 요것도 같고 요거 해시코드 더하기 어차피 숫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그냥 여기 하고 있는데 요거랑 요놈 그 네임의 해시코드요. 네임의 해시코드가 모두 같으면 굳이 뭘 할 필요 없어요. 이퀄즈까지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서 해시코드도 정리를 해버렸다고요. 근데 더하기 했잖아요. 제가요. 요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단순 비교해서 단순 더하기로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숫자가 결과는 똑같잖아요. 해시코드가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겠잖아요. 연산된 거. 어떤 주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해시코드를 통해서 뭐가 같냐를 판별하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에는요 오브젝트즈라는 클래스 오브젝트즈라고 되어있죠. 어레이즈처럼
배열을 관리하는 오브젝트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또 뭘 제공하고 있냐면 해시라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안쪽에 보면 오브젝트 점점점이라고 붙어있죠. 밸류드라고 붙어있고요. 밸류드를 여러 개 나열 가능합니다 라고요. 이거 가변 배열이라고 했고요. 매개 변수에서만 적용 가능한 문법에 점점점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는데 였죠? 여러 개를 언급할 수 있다고요. 그쵸?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얘가 이메일을 넣어놓으면은 누구 해줘요? 이메일의 해시코드와 네임의 해시코드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결합하여서 하나의 해시코드를 생성해줍니다. 뭐 똑같은 표현이죠. 더하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브젝트즈라는 util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객체의 해시코드를 결합하여서 하나의 해시코드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을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 없고 뭐 하셔도 된다고요? 네, 저희가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어떤 교재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굳이 LG 써야 되나요? LG 안 써도 될까요? 두 개가 같으면 true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테스트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수정이 제가 볼 때는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냥 교재 기준으로 봤고요. 어차피 LG가 있든 없든 간에 그죠? 이거 LG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있던 간에 없던 간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기준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선 다시 똑같은데 이거 테스트 돌려볼까요? 어때요? 중복 제거가 된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시코드하고 누구요? 이퀄즈를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중복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